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출했다가 우리가 지침 위반으로 이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데, 뭐 애는 썼지만은 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도판이고, 교감도, 그 다음에 뭐 실내 투시도 하고 부분 투시도, 배치도, 개념도가 들어있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아쉬움이에요. 아, 이거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많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판이 이제 요것이고,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뭐, 것인데, 역시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평면도에 컬러링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많죠. 항상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늘 부족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개 설명서, 교감도 목차하고, 개요, 현황 분석, 네, 또, 개념도, 가계해, 가계해. 우리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돼.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하려고 한 부분이라서 괜찮게 됐는데, 이거 아마 이건희 집어넣었을 거야. 소장님 스타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다른 맥락의 흔히 하는 수법이니까, 이거는. 음, 네, 옥상, 단지 계획은 이제 저층고 옥상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배치도, 이제 여기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침을 잘못 읽은 부분이 막 그 평면도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뒤에 우리가 에,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내가 이거 계획할 때는 아파트의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완전히 분리하게끔 지침에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통해 가지고 내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 아파트하고 공용 주차장을 완전하게 분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입구도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4차선을 지침에서 요구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 왕창 바꿔가지고 보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평면도 쭉 나가고, 어, 나중에 볼 것이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 이거를, 위에서 볼까요? 여기는 이제 코아 2개 넣고, 비상계단하고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뭐 보완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인정받지 못했고. 근데 이게 지금 코아가 3개인데, 이거를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반 딱 나눠가지고 코아를 이쪽에다 하나 두고 이게 두 세대가 아니라 반에서 나눠가지고 세 세대가 나오는 그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 세대가 나오는 여기 코 하나 두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여기도 세 세대를 만들었으니까. 음, 음,
음, 음. 이게 A동이고 이게 B동으로 볼 때에 어느 동에 대해서 A동이지? 그러니까 A동에 지금 코알을 3개를 넣다 보니까 이거 뒤에서 보완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반을 나눠 가지고 사실 이게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배드가 환자를 실은 배드가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 반경이 안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였다고. 그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 A동 지금처럼 세 세대를 나누면 네. 가운데 두 세대는 방향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아니, 요 2세대는 남쪽이죠. 여기가 남쪽이잖아. 가운데 아, 요 2개는 북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뭐 불가피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지층을 그대로 100%다 따라줄 수가 없어요. 불가피해, 불가피해. 안 그러면은 지연시대 이기대로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코알을 이렇게 북쪽으로 반을 나눠 가지고 코알을 북쪽으로 끼우고 얘처럼 북쪽으로 끼우고 여기다가 한 세대 넣고 요렇게 한 세대 넣고 요렇게 한 세대 넣어 가지고 남향으로 전 세대를 남향으로 할 수는 있겠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출입구가 1층에 가지고 뭐 계획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아마 그 상상나라하고의 동선이 충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세대를 남향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어. 여층구에서 상상나라하고 어떻게 좀 잘 풀어보면 이쪽으로 수립을 시킨다든가 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상상나라가 이 남쪽으로 향해서 통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긴 하겠네. 개성 마시고 또 해야죠. 지금 모형 만든 것도 있고, 음, 얘네들은 세 개로 걔네들은 한 동을 더 넣었어. 상대방은. 예.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들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보완한 거를 그냥 억지로 인정을 하고 그 팀을 당선작으로 정했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 팀 안도 심사위원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나를 아예 심사위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러면 남는 게 한 팀이니까 남는 게 한 팀은 위원회가 성립되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선자가 없음이란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게. 세대 수가 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 팀도 아마, 재응모를 하려고 할 거야. 1차에서 잡았던데 세대가 아닌데 4차 대상 이번 음, 또 이제 밖에 안 됐다. 음, 이게 외부의 시선을 받지 음, 기자들이 기사를 음. 봤어? 호남이는 아니, 나도 봤어. 그게 음. 또 서울시 심사위원 풀이지,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아니, 내가 알기로 그 상대팀이, 내가 그 팀한테 이번에 3번째 그 팀을 만났는데, 금성건축이라는 데가, 이름은 물론 다른 이름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참여를 했지만은, 실제는 그게 금성건축이야. 김용미라는 여자 건축사인데, 586 개띠더라고. 내가 3번째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심사위원하고 동행해서 뭐라고 속닥거리고 돌아다녀. 보면은, 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심사위원들의 면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 받아먹고 할 심사위원들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 자체가 이 현상 설계에서 어떤 당선작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고 상당히 좀 신뢰가 가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 적어도 돈 먹고 딴짓을 할 사람들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로비가 CR이 안 맥힐 거다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저 작품 제출을 포기한 거지. 음, 그렇게 된 것이고 뭘 서건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야? 지금 하는 얘기. 그래서 그게 지금 건축학계에 지금 학회도 그렇고 이슈가 됐대요. 이슈가 60몇 개, 80개에서 2개밖에 안 낸 이유가 그리고 SN 공사가 워낙에 그런 거 유명하대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랑 같이 했던 그 여자도 그런 쪽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는 그래갖고 그게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엄청 이슈가 돼갖고 말이 많다고 지금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다고 봐요. 근데 그게 뭐야? 어제는 그렇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아서 아주 요번에 이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로비나 이런 거를 못하게 개편을 하려고 지금 되게 준비를 하고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봐요. 요번에 이거는 하고 있는 지 오래됐는데 그게 잘 되나 말이지. 잘 안 되니까 문제지. 뜨거운 감정 이슈가 됐어. 이슈가 돼서 다음부터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내내 얘기해 주더라고. 우리도 맨날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한 일이 많았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자, 이거 한번 기술 검토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앞으로 현상 설계를 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단위 세대의 조경 면적이 우리가 이걸 양육 친화주택의 어떤 그 특별한 요소로 이거를 조경을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있던 법인데 2m까지 뭐 벽 길이의 2m포까지는 조경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없어졌어. 없어져 가지고 이게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이걸 넣게 되면은 용적률이 초과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러면 떼고 조금만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59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임대주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또 해서 결국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양육 특화 요소로 강조해서 우리가 발코니 조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심사위원들도 아니 그럼 뭐 양육 친화주택 그 요소를 없애버리면 이게 뭐 설계 뭐 의도가 처음부터 깨져버리는 건데 개념이 없어버리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밑에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주차 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배제를 했고, 근데 내가 이제 읽어보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참여를, 그러니까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안 시키면은 그쪽을 당선작으로 만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게 탐탁지 않았던 거야,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피난거리 초과인데, 이걸 미처 몰랐어. 어? 맨날 왜 이거 아니, 못 맨날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게 매번 이건 시험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 뭐 허가든 어디 기본인데 이거는 그때 한번 보고 단호적구나. 반성 좀 했습니다. 단호적구나. 생각도 안 했구나. 너무 기본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저거를 저쪽에서 보내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침을 잘 읽어야 된다. 아니 이게 지침 저거는 지침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근데 그렇긴 한데. 호화가 많아서 전혀 의심 자체를 안 했는데 반성 좀 해야 돼. 건축한 사람들 맞아? 응? 실망한 사람들 맞아? 이 사람들아. 저거 왜 그래? 지침도 없는 기본을 갖고 단호적까지. 그래, 이걸 이제 피난용 승강기하고 이제 이걸 구분하다가 보니까 이걸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보완하기는 한다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避難용 그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에 그 환자 베드가 이게 들어가서 출입이 되겠느냐, 폭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인정이 안 돼서 그랬고, 그다음에 뭐 이게 높이, 저 천장 높이 이런 건 경미한 사항이고. 요건 진짜 욕구가 좀. 자, 주차장 출입구는 한 개소로 하되 진출입 각각 2개 차선으로 계획하고 요거야. 그러니까 4차선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각각 이제 어. 저는 그러니까 각각의 차선으로 음. 거기에서 숫자를 하나 더 찍어주고. 그게 좀 오해 소지가 있었어, 지금. 그래서 이게 4차선이 됨으로 해서 근린 생활이 이만큼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렇게 통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거 4개 차선을 요구하니까 여기서 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4개 차선으로 이제 보완을 했는데, 이것까지는 뭐 인정이 됐다 치더라도,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또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자, 여기 지하 1층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용과 공영 주차장을 완전하게 분리시켜라,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다, 아파트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그, 뭐야, 공영 주차장으로,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공영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대로 램프를 가지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거 보완했는데, 뭐, 에,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어떻게 보완이 다 되긴 됐는데, 인정을 못 받은 거지. 나는 요즘 오피스텔 보면은 그 여기는 상가하고 더 내려가면 이제 아파트 쪽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갖고 더 내려가서 결론적으로 나올 때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으로 그냥 태그거고 또 상가는 상가대로 또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소장님이 같이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구분이 되니까 주민은 주민으로 구분이 되고 상가는 상가대로 구분이 되고 또 외부는 외부로 돈을 내서 주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예 각각으로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딱. 자, 그거 아니에요. 각이라는 것이 왜 따로 이게 헷갈렸던 게 하나가 보면은 그 지침에 보면은 10m 이내타라는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 나와 있는 그 지면은 차량이 몇 대면 10m 이내라고 총 2개밖에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더 공부가 쉽지 않아요. 너무 지침이 여기가 너무 많이 많은 데다가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네. 많았지.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저게 빠지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지침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른다라고. 원규 씨는 이게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들어. 그냥 무슨 그런가 얘기인지 보다.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계속 했으니까는 내용 알겠지만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한동안 좀 그냥 어안이 벙벙할 거야. 아니야, 요거 끝나고, 저기, 유니세프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는 들을만 할 거야.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유니세프 들어갑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는 그, 뭡니까, 모금단체가 있어요. 뭐, 들어서 알겠지만은, 안성기 씨가 이제 주로 여기서 역할을 좀, 홍보 역할을 많이 좀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이 유니세프가 청와대 옆에 그 본청이 있는데, 여기에 경복궁 그 뒤편에 땅을 하나 사가지고 이게 별관을 짓는데 이제 설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 공모하러 현장을 우리가 딱 가봤더니 2층 바닥까지 이렇게 공구리가 쳐져 있는 거야. 2층 바닥까지. 지하하고 1층하고 이미 공사가 돼 있는 거지, 뼈대가. 그런 현장이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참, 나는 이게 참, 모델링이라는 게 신축보다도 더 어려운 거야,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현장 조사한 사진이고, 요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공사. 멈춰가지고 있는 그걸 사가지고 요거를, 보통의 경우는 이거 탁 그냥 해체해가지고 새로 신축으로 올리는 게 보통인데, 이게 뭐 들어간 돈이 뼈대 또 이것만큼 하려 그러면 돈이 그만큼 드니까 이거를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에, 네,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냈던 토판이고, 음, 어쨌든 이게 우리가 당선이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참여팀이 한 대여섯 개 팀이 되는데, 결국은 나하고 한 팀이 결국 경합을 하게 됐어. 1, 2등이 경합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니세프의 그 대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이제 나하고 그 상대팀하고 이제 기술자를 1대1로 면담을 하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에, 내가 면담을 해보니까, 우리한테로 많이 쏠려 있구나. 우리를 거의 내정한 상태에서 면담을 가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 어. 그럼 어떤 팀들은 여기에 뭐, 요 피로티 부분에다가 기계식 주차를 넣어가지고 푸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근데 그럴 일은 아니고, 내가 보기에. 그걸 피로티로 돼 있는 부분을 잘 살려서 하면은, 자주식 주차로 풀고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게, 이제 도면 넘어가면, 이제, 하여튼 이게 도판이고, 이제 이게 평면인데, 건물이 쬐끄만해. 이게 도판, 두 번째 도판인데, 입단면도 하고, 이제 각 방위별로 본 이제 투시도, 그리고 평면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평면도 하고 이런 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설계 설명서를 보면 알지. 이거, 이거 혼자 다 했어. 직원이 없이 나 홀로 건축사였으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난 기특한 게, 이게 맥스로 돌려가지고 3D 모델링을 맥스로 돌려가지고 내가 이게 포토샵하고 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때 스케치업이 아마 있긴 있었겠지만 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맥스로 하고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실력이 지금 실력보다 나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나 스스로가 돌아봐도. 이때는 참 열심히 했고 젊었고, 어, 사장이 없었으면 여기 인면도 보면 알록달록한 이제 이런 면들이 이제 색동 저고리의 그 컬러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뭐 넣고 했는데, 에, 그거고, 평면도에서 좀 특이한 게 면적 얼마 안 돼, 이거. 연면적이 지상 7층이기는 한데 연면적이 801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쬐끄만 건물이야. 이거는 좀 재밌었던 게, 평면도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설계 설명서 이걸 좀 읽어볼까요? 현황 분석인데, 이제 현황 분석은 우리가 흔히 뭐, 에, 도로 상황이 어떻고, 인접 건물들이 어떻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고, 어,
이게 청운동인데, 행정동이 청운동인데, 청운초등학교 쪽에 청풍계라는 계곡에 청자와 백운동에 운자를 지었다. 이거는 뭐,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보면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동에 유래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공사 현황. 이게 문제야. 이게 기존 건축물을 기존에 하다가만 뼈대만 남은 거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할 거냐. 그건데 지하층에는 에, 상황이 이렇다. 화장실 면에서 드라이에어가 둠과 달리 설치되어 있다. 1층은 유관지구 건축선 후퇴폭은 있었는데 보니까 단차가 있더라고. 이게 지하층 뚜껑 공사한 지하층 뚜껑의 레벨하고 도로면하고 30cm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골조가, 그러니까 마감까지 하면 뭐 한 40cm 이렇게 단차가 생기게 되는 거야. 한 단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건축선, 즉 도로 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는 미간도로 후퇴 구간은 도로의 보도면과 굴곡이 없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확장된 도로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건축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30cm 툭 튀어나오는 그건 다 잘라내고 지붕 뚜껑을 새로 해야 될 판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는 종로구청의 해당 부분 관리기준과 상이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현황 조사한 게 이제 그렇다는 거고, 30m 단차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 또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1층 주차장에서 약 1m 높이에서 엘리베이터 정지 레벨이 형성되어 장애 후 활용성이 없고 지하층 또한 같은 조건의 계단 단면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야, 요거 골 때리더라고. 요거를 아마 딴 사람들은 그대로 했을 거야. 난 다르겠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야,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평면도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문짝이 열려요. 근데 요놈이 계단이 요렇게 단이 생기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반층 올라가니까, 반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m 정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꼴로 골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틀었느냐. 엘리베이터는 문짝 열리는 거는 이렇게 열리게끔 두고, 계단 출입구를 여기서 냈어. 그러니까 계단을, 여기에 있는 이 계단의 내부 이 단들을, 여기 단면도로 보면은, 당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엘리베이터 화면들을 보면은 여기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있고 계단이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계단이 요까지 공사가 돼 있는 거지. 지하도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다 털어냈어. 이걸 다 털어내고 계단을 여기서 출발시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출입구를 완전히 여기에서 일로 옮겨버린 거지. 그게 이제 남들하고 많이 차별화 된 것 같고, 남들도 아마 2위 팀은 이렇게 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저걸 어떻게 계단 슬라브를 다 기존에 돼 있는 걸 털어내고, 계단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고민들을 했을 텐데, 뭐 안 될 거 없지. 그냥 털어내고, 방향 바꿔서, 이거 어떻게 싹 잘라내버리고, 콘크리트 이제 옹벽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심어. 이 힐티 앙카에 있어. 힐티 앙카 심어가 이거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계단 철근 묶어가지고 다시 이제 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계단을 형성한 꼴이지. 그게 아주 포인트였어요. 자, 기존 건축물의 활용 방안 해가지고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 활용하는데 관할 행정청인 종로구청의 미관지구 건축 부분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의 1층 바닥 슬라브 레벨과 구배를 조정하여 재시공. 아까 얘기한 게 후퇴 부분에 여기 또
턱이 생긴 거 30cm 턱이 그거 안 되니까 지붕 뚜껑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새로 한다. 그다음에 장애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정지층을 지하층과 1층 바닥 레벨에 맞춰서 계단 슬라브를 철거 재시공한다.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개방감 확보를 위한 2층 바닥 슬래브 일부 제거 후 외부 계단을 신설. 그게 이제 바로 그거죠. 누마루를 넣고 외부 계단을 넣어서 이렇게 외부 공간의 느낌, 음, 그거를 살려보겠다 하는 거였고, 배치 계획은 뭐 따로 우리가 할 게 없어. 이미 배치가 끝났어. 건물이 앉아 있는 거야. 기존 건물이 앉아 있으니까 그게 따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손 보고 위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참여자가 의도한 대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미지간지구 건축선에 따라 이미 공사 완료된 건물 배치 현황을 유지하되 주 진입부 개방감과 아까 그 피로티와 누마루 공공성을 부여하고 협소한 대지 조건의 공간적 여백을 남측 옥상 정원으로 만회하고자 했다. 북서측 기존 코어는 에너지 효율, 북서측 기존 코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 여기가 코어가 계단이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여기지. 에너지 효율 사용자 접근방해 옥상에 주차돼 사용시 8대 이하 주차 사용되는 제로 전지 방식을 고려할 때 적절한 위치임. 그러니까 살리는 거지. 다만 계단 슬라브에 올라가는 방향이 출발점이 뒤바뀌어 버린 거지. 남서측 코너부의 대지 여백은 남서측 코너부 남서쪽 여기네. 요거네. 보행도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남측 서쪽 외벽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유니세프 활동 영상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요 코너부의 요 벽면을 그걸 아예 설계 지침에서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야 되니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요 면이 이게 개방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게 아까 어디서 봤냐? 여기 여긴가? 여기는 여기에 이게 바로 그 노출되는 그 면인데 여기다가 광고 유니세프 홍보물을 이렇게 하게끔 이걸 어떻게 했나 몰라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이때 실력이 좋았어. 정면에도 이렇게 이제 홍보물을 할 수 있게 하고 애정이 식은 거야 지금. 옛날에 비해서 체력도 식고 애정도 식고. 그래, 내가 직원들한테 내가 이때만큼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주길 바라는데, 요즘은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고 요즘 세대들은 그 열정이, 옛날만 못한 것 같아. 내 때는, 뭐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꼰대라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며. 요즘은 다 워라밸이고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가 없어. 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주차 및 동선 계획. 이거는 뭐 기존에 이미 이제 만들어진 골조니까 주차를 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지. 기계식 주차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아니 그렇게 아니 나하고 현장 설명 그 응모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 건축사가 옛날에 내외건축에 근무할 때 옆방에 근무하던 실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건축사 따가지고 여기에 왔더라고. 이 사람 기계식 주차로 풀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니, 이 조그만 건물에 기계식 넣어가지고 불편해서 어떻게 써? 있는 거지. 기계 주차? 아니,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그 유니세프 사옥이니까. 아니야, 이게 유니세프 사옥이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쓰기는 어렵고,
어, 동선 계획은 기존 코어는 주현관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접근 방향과 공간 구조이므로 기존 계단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주된 접근 방향은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한편 기존 순환스럽을 철거 제시하고 엘리베이터의 전기 레벨을 각층 바닥으로 조정하여 수직 동선을 제거함. 이렇게 문장 만드는 것도 옛날이 나았던 것 같아. 지금보다. 옛날엔 참 총기가 있었는데 내가 완전히 좀 이게 나이 탓이야. 나이 먹으니까 힘도 딸리고 열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음, 평면 계획, 지하층 평면 이제 이게 뭐 다목적 회의장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게 이제 말하자면 지상에 가면은 요게 이제 건축선이야. 미간지구 건축선이야. 3m 정도 돼. 도로 경계선 3m. 그러니까 이게 단면을 보면은 이게 도로가 보도면이 여기인데 골조가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온 거야. 이렇게. 이게 지하층 뚜껑이 덮여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야 돼. 이렇게. 3m 구간 여기까지. 이걸 평평하게 만들거나 약간의 경사가 되게끔 이렇게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골조가 여기서 성립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정 높이가 낮아지는 거지. 화장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좀 낮아져도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층 뚜껑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은 신입 건축사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과감하게 잘 했던 것 같아. 주차장은 요렇게 해서 넉 대, 요렇게 해서 2대. 그러니까 이 계단이 애초에는 여기 출입구를 1로 내가지고 계단이 1m 정도 올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장애우들은 이거 계단을 못 걸어 올라가니까, 휠체어가 못 올라가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탁 털어내가지고 새로 만든 거지.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계단을 나는 요렇게 올라갈 거 외부 계단, 요 누마루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냐? 결국은 바꿔서 이 계단을 이리 옮겼는데, 무슨 이유로 바꿨더라? 하여간에 현상 설계는 요 안이 요렇게 올라가게끔 되는데, 요거를 계단 이쪽으로 옮겨서 실시 설계를 했어. 허가내는 과정에서. 허가내는 과정에서 좀 의도한 거와 다르게 좀 변한 부분이 있죠. 어, 그랬어요. 2층은 이제 누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건물이 작으니까 뭐 올라가가지고 그냥 홀이 다야. 한 층이 그냥 홀이야. 화장실 하나 조그맣게 두고. 로비는 전시홀 로비는 방문객에게 유니세프의 정신과 활동성을 보여주는 홍보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되고, 이제 여기에 누마루,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 이 실내 투시도를 이렇게 조명 넣는 거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거야. 내가 어, 이제 다 잊어버렸지 뭐. 엑스 쓰는 거. 지금 이제
차는 저는 정 과장이 실내 투시도 하는 거 보면은 내 실력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옛날에 내 실력을. 그러니까 구석구석 실내 투시도도 내가 의도한 바를 보여주고 이제 현상 설계해서 보여주고 실외 투시도 당연하고 이렇게 해 줘야 인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에 쫓겨서 그냥 내기에 급급하지. 참 직원이 나 혼자 해도 했는데 직원이 4 명이나 되는데도 안 되더라고. 3 층, 4 층, 5 층은 인제 뭐 회의실, 사무실 이런 공간들이고 이게 서평면에서 인제 평면에서 제시도에서 봤겠지만 이게 인제 서쪽이니까 수직 차양을 다 해 가지고 빛 가리게 한 것이 좀 특이점이고 6-7 층이 인제 이게 땅이 이제 이렇게 뭐 앞에 전면도로 3 미터 후퇴하고 어쩌고 하면은 외부 지상에 녹지가 없어. 그래서 인제 옥상 정원을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휴게실에서 옥상 정원 나와 가지고 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요게 인제 그 방금 옥상 정원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입면 개념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외벽은 외벽 홍보용 디스플레이 면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업무 공간의 수직 루버 요거죠.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외벽면이 되는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유리로 다 커튼으로 하긴 했지만은 요 부분은 그걸 걸 수가 있지. 홍보용 뭘 걸 수가 있어. 아까 그 제시도에서 봤지만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수직 루버 서쪽 수직 루버에서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 층의 누마루를 어 피로트와 누마르에 의한 공공성과 개방감 확보. 건물 전통 이게 이제 전통 창살 이 전통 창살 문양을 여기다가 창에다 도입했다는 이야기고 우측 면도 외피 변색에 비례감이 있도록 열린 면과 닫힌 면으로 분할을 하고 닫힌 벽면은 유니세프의 홍보용 디스플레이 면으로 활용하다 이거죠. 실내기 설치 장소를 겸하는 화단을 설치해 벽면 녹화 장치로 활용한다. 근데 요 부분인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있었죠? 여기네. 요 부분이네, 요 부분. 시력이 놓는 공간인데 녹화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의도였고 그래 아까 얘기한 인제 디스플레이면 이런 것이 있고 요런 것들이 좀 유니세프 측에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디자인하다 보면 이렇게 단면도가 이뻐야 좋은 안이 되는 것 같아요. 단면도가 이뻐야. 그런 거는 느낌이 참 좋잖아요. 여기에 요 지하 부분하고 요렇게 요런 부분들은
좋지. 이런 부분하고. 공간? 공간 사업?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음, 감면 계획. 건축선 후퇴 부분 아까 얘기했죠? 보행도로에 연속되도록 기존 1층 바닥 슬라브 일부를 철거해서 재시공했다는 거고, 외부 계단은 2계층 높이로 확장된 피로티를 형성하고 보행도로와 누마루를 직접 연결한다. 기존 층은 천장 높이 2.5m에 기준하여 층고를 3.4m로 계획했다. 7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적용하여 건축물 형태를 단순화하고 직원 휴게실의 천장 높이를 3.3m로 계획했다. 감면 계획의 의도고. 감면 개념도. 그러니까 요 단면도에서 요렇게 마치 만화처럼 이렇게 개념도를 만들어내는 요런 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 현상 설계에서는 우리 팀원들이 그런 게 많이 부족해. 아까도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경험도 없고 저기 뭐야, 이 개념도를 이쁘게 잘 만들어내는 게 요게 심사위원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는 거야. 개념도 우리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우리 이영준 건축사가 하는 거 보면은 꼭 우선 저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마지못해서 끼워 넣어가지고 내기는 냅니다만은 늘 할 때마다 늘 불만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뭐야, 지면 때우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그거 쓸 수밖에 없어. 내가 늘 불만이야. 근데 불만이지만 어떻게는 할 수 없는. 이거는 이런 거를 딱 보면 그냥 당연히 모르죠. 딱 보면은 학생이야. 학생 작품이야.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야, 우리 현상 설계를 위한 팀을 따로 만들든지 뭐 수를 내야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된다고. 재료 마감 계획이 이제 뭐 각 부위별로 어, 재료 마감표가 이렇게 돼 있고, 적용 외부 공간 이런 거 아까 이것도 나왔던 그림인데, 가능하면 이렇게 중복되는 게 좋지는 않아. 그냥 뭐 할 수 없고, 여기에는 이제 이게 그거죠. 옥상 정원에서 휴게소를 바라본 모습이고, 2층에 있는 루마루고, 전이 공간이고 휴게소 방문객을 맞이하는 주진입 마당으로서의 외부 공간이다. 그렇지. 이제 1층에는 다 띠로티 주차장이니까 손님 맞이할 그런 그 마당이 못 되고, 그 외부 계단을 끌고 올라와 가지고 이게 이제 루마루가 손님을 맞이하는 외부 공간이 된다, 그 얘기고. 옥상 정원 요거는 직원들이 휴식과 인왕산의 녹색 흐름에 대응하는 포인트 녹지. 왜냐하면은 이게 청운동에 우리 사이트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인왕산 자락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지어지는 데마다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 여기 이제 안산이 또 이쪽으로 있고 인왕산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녹지축이 된다는 거야. 각 건물들에서 뭐 녹화를 해주면 포인트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포인트 녹지가 어떤 녹지축을 형성한다, 이런 그런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건축 잡지를 꾸준하게 구독하면서 설계 의도를 읽어보면은, 어, 우리가 좀 습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역시 책을 많이 봐야 돼. 책을 많이 봐야, 내가 이 설계 설명하는데도, 어휘도 또 자꾸 늘어가게 되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평지나 건축 잡지들을 많이 보고 읽어서, 어, 문장 연습도 해야 돼. 우리가 뭐 설계만 잘할 게 아니고, 내가 설계 잘해놔도 그 잘한 설계의 개념이나 그 뭐를 설명할 능력이 안 되면, 역량이 안 되면은 결국은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많이 하여튼 책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조장애인시 설계, 구조계획은 뭐 구조평면이 이렇다는 거고, 장애인 시설은 뻔한 내용이지 뭐. 어, 응? 뭐, 이거? 이게 2006년에 했나? 아니, 2010년에 했나? 도봉소방서가 2006년, 7년인 것 같고, 이것이 2010년에 해가지고 2011년이 완공이 아닌가 싶은데, 이 맨 앞에 어떻게 돼 있어? 그 날짜가 있을 건데, 월은 적어도 표시가 됐을 텐데, 그때는 눈을 감아버려야 돼. 날짜가 없네. 9월 30일 날. 그럼 연도가 없잖아. 30매 중에 2페이지라 그런 뜻 아니야, 이건? 그런가? 어, 30일. 근데 그거니까는 날짜를 아니, 연도와 그걸 보통 있는데, 이거 표준은 유니세프에서 준 것 같아. 이대로 그냥 하라고. 있다가 좀 봐서 거기서 어느 부분을 맞추면 맞출 수 있는. 학부에서 다 해보긴 해봤지, 다. 모델링. 그, 일반 대학원, 홍익대 일반 대학원이면은, 전공이 건축 설계인가? 그, 일반 대학원에서 전공이 건축 설계. 누구였지? 홍규만? 설비 계획은 뭐, 너무나 뻔한 것이고요. 법규 검토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완공된 그림이야. 근데 많이 변질됐지, 대가리 부분이. 계단이 옮겨졌고,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갔지.
유가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사진을 늦게 찍었는데, 이제, 예, 유니세프에서 이 유가헌이라는 사진 작가한테 건물을 팔은 것 같아.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그 이전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 여기, 유니세프 여기 있잖아. 이게 있고, 여기 이제 뭐, 이 계단 부분도 바뀌었고, 원래 계단이 유리창이 이만큼 다 커튼홀이었는데, 요거 이렇게 바꿨지. 요것도 바꿨고. 지나가다가 차에서 찍은 거야, 이거. 아니, 여기 루마루는 옆에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잖아, 여기. 루마루 여기 있고. 커튼을, 유리를 끼웠나 보구만. 유리를 끼웠네. 뭔가 바꾼 거야. 처음에는 뭐 있었는데 그것도 늦게 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내가 찍으라고 이거 찍어놓고 했더니 잊어버리고 이제 다 해고 이제 끝나고 이제 아니, 아까 전에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게 해놓으면은, 건물주는 항상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 뭔가 해 비가림 맛 같은 거 특히 많이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많이 변질된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현상 설계는 끝났고, 이제 1등으로 당첨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현상 설계, 실시 설계한 거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11년 4월 11년 4월에 그거니까 현상 설계는 10년도 연말쯤 한 것 같으네. 그리고 마이크 들고 잠깐 일시 정지할까? 그 다음 학기에 저도 시키더라고요. 코로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또 서건이 거기 다녔으니까 내가 알잖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들어보니까는 선생인 거예요. 대학원을 건축학원으로 키와 보수와 이런 거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친구가 어떤 그럴 수도 있고 실시 설계한 거 한번 볼까요? 하루에 그냥 한 프로젝트씩 끝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11월 달에 2011년도에 있고, 보면 목록표,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설계 개요, 이거 면적표 나오면 이제 개요 쓰면 되고, 배치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배치도에는 관련 어떤 것들을 표현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배치도에는 주변 상황도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 경계선, 미관지구, 구태선이라고 하는 거 표현돼줘야 되고, 떨어지는 거리, 그 다음에 각 위치의 레벨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출입구 방향, 주출입구, 부출입구,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 층별로 평면이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높은 하늘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에 옥상 부분이, 옥상 조경 부분이 어디고 몇 층 부분이 어디고 이렇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방에서 보통 그리는 도면을 보면은 뭐 1층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또 2층 부분은 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후져. 정말 후져. 그래서 배치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예,
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옥탑 부분이 여기고 밑에 부분이 여기고 뭐 그다음 층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고대로 있는 그대로 내려다 봐 가지고 그 외곽 라인을 그려 주고 이렇게 써 주면 되지. 몇 층 라인, 몇 층 라인, 몇 층 라인 이렇게 써 주면 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그럼 도로 상황 보여 주고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 경계선 뭐 이렇게 표시해 주고 배치도는 그렇게 표현하면은 되겠어요. 건물이 복잡해지면은 배치도가 좀 복잡해지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거보다는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대지 종행 단면도. 우리가 일반 단면도를 종행 단면도로 주 단면도로 끊어진 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써되, 다만 요 도로 상황,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 요것이 표현되면 좋고, 떨어진 거리, 그 레벨 관계, 여기서 다 표현해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뒤에서 그리는 주단면도, 종횡단면도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다음 바닥 면적 산출도. 이제 중심선 그려 놓고 요 부분이 1 번의 면적이 어떻게,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얼마다. 산출 근거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해서 곱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기호 1번 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뭐 예 오토캐드 구적 이렇게 쓰면 그냥 돼. 뭐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옛날에는 뭐 땅 사이트 구적도도 이렇게 지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1 번, 2번 해 가지고 뭐 1 번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뭐 2 번은 또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뭐 이래 가지고 구적도 다 만들어 줬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야, 저라고는. 그래서 요즘 대지 구적도는 안 그리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은 건축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 시 에 이 필요한 도면이 뭔지 리스트가 다 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걸 그려 주면 돼. 그러니까 요런 양식만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양식 해 가지고 기호, 산출 근거, 기호, 산출 근거, 면적 해서 인제 쭉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요 양식만 참조하시면 돼요. 실내 재료 마감표는 이게 언젠가부터는 재료의 생산자를 이렇게 기재하게 했는데, 이 또 요즘은 또 유야무야 된 것 같더라고. 예를 들면은 페인트다 그러면 뭐 상업 페인트에 무슨 컬러 몇 번, 뭐 바닥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LG 하우징에 무슨 뭐 무슨 넘버, 제품 넘버가 몇 번이고 컬러는 뭐고, 넘버가 나오면 컬러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유야무야 된 것 같아요, 또 제도가. 자주 바뀌니까 바뀌는 법률들을 좀 주의 깊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 마감표에 의해서 요 마감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면은 F1 이다. 그러면 여기 기호가 이거 기호가 여기 쭉 나와 있죠. F7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음. F1 이면 요 위에 있네. 요거네. 교육원의 지하층 교육원의 액체 방수 2 차의 묵은 콘크리트 벽에 24T 하강성 물갈기다. 그러면 이제 요거 F1이 상세도, 여기 가면은 자 여기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고 묵은 콘크리트가 100 있고
여기에는 와이어 메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넘버 8번에 150짜리 와이어 메쉬가 넣어져 있고, 그 위에 고름 몰탈이 있고 23mm 방수, 고름 몰탈이 아니라 붙임 몰탈이 있고 항성 물광기가 있다. 여기에 것이 그대로 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 상세도는 재료가 좀 많아요. 시중에 건축 재료가. 요거는 건축 설계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은 건축 설계 정보, 요 사이트에 가면 요게 유료 사이트인데 여기 가면은 이 상세도들이 엄청 많아. 그 회원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유료 결제하고 필요할 때 거기서 그냥 갖다 쓰면 돼. 우리 현장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겠죠? 쓰면 되고. 바닥, 벽, 천정, 바닥, 벽, 천정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상세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층 평면, 가중 평균 지표면 산출도네. 이게 대지 레벨이 레벨 차가 있을 경우에 이게 가중 평균 높이를 이렇게 따져 보는 게,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에 가중 평균 지반선을 구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옥상의 파라페트 상단까지를 최고 높이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최고 높이에 의해 가지고 가로 구역별 높이도 규제를 받게 되고, 또 일조권에 의한 높이 지연도 그 높이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중평균 높이를 이렇게 구해야 돼. 두 번째로 가중평균 높이를 구해야 될 때가 요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경사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앉혔어. 자, 요 층이 그러면은 지하층이냐, 여기 이제 집안 레벨이야, 기존에. 요 층이 그럼 과연 지하층이냐, 1층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지하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 지하층이면 용적률에서 빠져. 1층이면 용적률에 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그래서 요거 가중평균 지표면을 정해가지고, 가중평균 지표면에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게, 그 외부로 노출된 높이가 전체 층고의 3분의 2가 되느냐, 요즘 2분의 1로 바뀌었나 모르겠다. 요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가중평균 높이라고, 요 가중평균 높이라고.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상 지하에 묻히면 지하층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 가중평균 지표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를 항상 넣어줘야 돼. 레벨 차가 있는 대지일 경우에. 가중평균 지표면 산출하는 방법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렇게 4면이, 자, 요 1면, 1, 3, 2면, 3면, 4면이 땅에 얼마만큼 접하고 있냐, 접하고 있는 면적을 다 구해요. 각 방위별로. 면적을 구해가지고 요 건물 전체의 길이 L로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면적이 A라고 하면 접지 면적 A 나누기 건물 길이 L이잖아요. 이게 가중 평균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 접지 면적 산출 근거 여기 보면은 A 부분, B 부분, C 부분, D 부분 해가지고 면적을 다 계산했는데 요 면적이 나왔잖아요. 접지 면적이. 그러면은 건물 전체 길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가지고 46.2m가 건물 둘레의 길이라고. 가중 접지 면적 합계는 37.6이라고. 16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대지의 가중 평균 지표면은 뭐냐? 접지 면적 나누기 전체 길이. 그러니까 37.16 나누기 46.2 했더니 가중 평균 높이가 플러스 0.8이더라.
그러니까 플러스 0.8로 하면은 결국은 요게 엘리베이션 레벨보다도 10cm만큼 낮게 돼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가중평균 요 레벨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건물 높이를 따져서 H가 건물 최고 높이가 얼마고, 뭐 지하층 그 기준에 의한 지하층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평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면적. 적용면적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안 넘어가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지면적의 5%로 하면 된다. 자, 대지면적, 적용계획표에는 반드시 이제 여기에 나와요. 적용계획, 적용비율 일개 관계되는 게 대지면적이 관계되고 연면적이 관계되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안 넘어가면 적용할 필요가 없죠. 대지면적이 230제곱미터니까는 적용을 해야 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5%, 1000에서 2000제곱미터는 10%, 2000제곱미터 넘어가면 15%. 이게 서울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면적이 785니 1500 미만이니까 5%를 해야 되는데, 적용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보니까 7.8%더라.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5%, 법적인 거는 5%인데 우리가 한 건 7.8%다. 적용 면적은 A 플러스 B 해가지고 이렇더라. 그 다음에 적용 면적이 나왔으면은 교목과 관목을 심어야 되는데 그 몇 그루씩 심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식재 계획표야. 교목이 제곱미터당 0.2본이고 0.2본에 해서 나온 이 그루수의 30%는 상록수로 심어야 된다는 게 적용 기준에 나와 있죠. 낙엽수는 이제 나무집 부분이니까 당연히 70%고. 관목도, 이거는 상록수, 뭐, 낙엽수 구분은 없지만은 제곱미터당 0.1본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루수가 17그루인데, 실제로 우리가 계획은 50그루로 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나무의 종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교목은 소형 소나무, 낙엽은 홍단풍, 그다음에 관목은 뭐 이렇게 상록 낙엽을 구분해도 좋고, 우리가 물가 정보를 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상록이냐 낙엽이냐 구분이 돼 있으니까 뭐 사철나무를 갖다가 뭐 낙엽이라고 해놓고 쓰면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사철나무는 상록이고 등산홍이나 집동나무 이런 거는 낙엽이다, 낙엽수다. 그다음에 지피류는 뭐 이게 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적용하게 되면 기본이지 뭐. 지피류 심는 게 천지나 맹문동이나 이런 거 이제 심어가지고 지표면을 갖다가 놓고 하는 거고, 이런 건 한번 알아두면은, 익혀두면은 매 프로젝트마다 다 써먹을 수 있잖아. 뭐 지표면 산정이라든가 적용 면적이라든가 바닥 면적 산출 근거라든가 뭐, 그러니까 뭐 매 프로젝트 다 써먹으니까 한 번만 해두면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적용에 이제 일반 도면인데 일반 상세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 사무실마다 다 이 상세도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면 돼. 음. 여기 보면은 뭐 경관석 놓기도 있고, 그 다음에 관목류를 심는데 간격을 어떻게 심냐, 1제곱미터당 몇 그루를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표시가 돼 있고, 그런 거 평소에 공부를 해두면은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작은 요런 건물의 적용 계획도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의 적용 계획도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단지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적용기술사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면이나 시방서를 받기도 하는데, 작은 거는 뭐 그렇게 돈 들여서 외주할 필요가 없죠. 주차계획도에서도 주차계획표를 만드는데 용도별로 주차 대수가 어떻게 산출이 됐고 합계가 몇 대고 법정 대수가 5대고 우리가 실제 계획 대수는 6대다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동선까지 표현해주면은
주차 계획도는 되는 겁니다. 한 요런 게 예민한 부분인데 요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도로면이 낮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경사가 살짝 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부분이 당초에 30cm 턱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요걸 까 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 경사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까 얘기한 거 30cm 턱 기존 건물 까내고 다시 슬라브 쳐 가지고 이렇게 경사를 약간 줘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주차 요거 인제 주차 구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구역인데 요 경사를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 주차 구역되는 부분에 경사도 상한선이 있더라고. 그게 살짝 걸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유야무야 넘어갔어. 그 경사까지 조절하려고 했더라면은 아마 이 슬라브 자체도 다 까고 새로 해야 될 판이었는데 어쨌든 비용 절감 면에서 유야무야 넘어간 게 참 다행스러운 결과야. 그다음에 오수, 우수 계획도 지하 정화조가 인제 여기 기존에 묻혀 있는 기존에 골조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70 인용이 묻혀 있는데 건물에서 정화조를 꼽고 맨홀로 연결해서 시외 오수관으로 뺀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하수관에 표현한 거고 오수 및 우수 계획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도 사이트가 커지고 프로젝트가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못하죠. 우수량 산출도 다 해야 되고 뭐 부대 토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대 토목으로 이제 외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작은 건물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외주 없이 해결하고 말죠. 지하철 1 층부터 볼 필요가 있겠네. 1 층이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출입구를 엘리베이터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 출입을 하게끔 만들었다. 요 계단을 그래서 털고 방향을 바꿔서 새로 했다는 얘기고. 현상 설계에서는 여기서 계단이 요렇게 올라가게 했었는데 에 요렇게 바꿨어. 이쪽으로 옮겼어. 요렇게 올라가고 음 여기에 뭐 배수 트렌치 만들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계단 바뀌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게 지하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떨어지는데 밑에 집수정 만들고 펌프실 넣고 여기는 다 교육원이고 음 당초에는 이 드라이 에리어를 통해 가지고 피난 사다리를 드라이 에리어 벽에 걸어 가지고 이렇게 대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계단을 정식으로 비상 계단을 만들어 놨죠. 이게 바닥 면적이 50 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계단이 2개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알 테고요. 그래서 지하가 요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화장실이 생기니까 이 호수가 자연 구배로 정화조로는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단면도 보면 나오겠지만 요게 지하층 바닥이다, 여기 화장실 바닥이다 그러면은 밑에 호수 펌프를 호수 피트를 둬 가지고 호수 펌프를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뿜어내는 기계로 뿜어내는 그런 방식이고 1 층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고 2 층은 실시 설계하면서 벌써 아까 우리 김지한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유리로 막았네. 계단이 이리 옮겨지면서 이거를 막아 가지고 누마루는 없어져 버리고 이게 워낙 건물이 좁으니까 누마루 할 게 아니라 뭐 실로 쓰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바닥을 만들고 나중에 구조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 슬라브가 이면 고정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고정밖에 이면 고정밖에 안 되는데 이게 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철골을 갖다 걸었어 여기 지붕을.
그렇게 되었고, 자, 요것도 약간 방위를 틀어가지고 수직 차양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아마 정서가 이렇게 되고, 정서 쪽이 이렇게 되기면 약간 틀었을 거예요. 미팅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이고, 실외기 구경 부분이고, 4층, 5층 다 마찬가지로 4옥이니까, 자, 옥상 녹화를, 여기다가 요만큼 했어요. 옥상 녹화, 뭐, 단면도에 나오겠지만, 수라부에서 방수하고, 뭡니까? 방근 필름? 방금 필름 깔고, 배수판 깔고, 흙 채워가지고, 나무 심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나머지 면이 다 이게 그거지. 음. 예. 이 지붕까지 징크 패널을 감쌌던 것 같은데. 앞면도에 보면 나오겠지. 자, 이게 입면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커튼홀이었는데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내부에서 계단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 여기 각도가 약간 바뀐 수직 차양이고, 외부 계단,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진 커튼홀이고. 자, 입면도에서도 이렇게 층고를 표시해주고, 각 층 레벨 표시해주고, 자재 표시해주고, 입면도에 표시해줘야 될 것들이 그거죠. 똑같아요. 나머지 입면도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내역서 뽑는데 다 이게 참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표시해주고, 뭐, 소놈통이니 뭐니 이런 거 재료 표시해주는 게 내역서로 재료의 물량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니까, 한면도가 여기 나와 있네. 여기는 외벽까지만, 외벽까지만 징크 패널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야. JR 강판이라 그래가지고 징크 패널보다 이제 값이 싼데 외관의 효과는 징크 패널하고 거의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JR 강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액체 방수에 그냥 저기 뭐야 수성 페인트하고 여기는 조경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평면도에서 가중평균 지표 계산한 거 있죠? 그것이 요 EL-100 부분이 가중평균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중평균 지표면으로부터 최고 높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치수선을 설 때는 항상 최고 높이, 그 다음에 층고, 그 다음에 천정고 이렇게 큰 치수부터 작은 치수로 이렇게 예, 표현을 한다는 걸 알아두기 바라고.
이 단면도에서 뭐 이게 우리 저 건축사 시험에도 그렇고 우리 허가방 도면도 보면 그렇고 뭐 이렇게 단면도에다 대고 내가 번번이 얘기하지만은 뭐 천정 재료가 뭐고 벽체 재료가 뭐고 바닥 재료가 뭐고 이거 뭐 일일이 다 써준다고 보면은 그거 저 허가방에서 하는 짓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다 써 놓으면은 나중에 건축주가 마음 바뀌어 가지고 "아 천정재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걸로 바꿉시다." 그러면 도면 찾아다니면서 다 고쳐야 돼.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안면도에서는 그냥 실명 쓰고 어 층고 쓰고 채고 높이 쓰고 관자 높이 쓰고 요런 거 따로 표시 실내 재료 마감 표시 안 되는 뭐 여기 부위에 여기 지붕 최상층 지붕 단열재 뭐 여기 또 유리가 뭔지 그다음에 외부 마감재가 뭔지 요 외벽 단열재가 뭔지 고런 정도로 써 주면 돼. 이거 다 써줘 가지고 도면이 꽉 차 보여서 좋으니 뭐 개뿔 하늘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노동이야. 허가방에서 하는 줄 알고. 단면도 그렇고. 계단 단면도하고 엘리베이터 단면도도 반드시 인제 끊어 주게 되는데 뭐 계단 단면도에서는 인제 뭐 단높이가 얼마에 몇 단 들어간다는 거 그걸 표시해 줄 필요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피트 부분에 여기가 얼마 내려간다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되고 이거는 기존 건물에 다 지금 있는 상태의 도면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했어. 요까지가 기존 건물이 기존 골조 상태가 요만큼 돼 있었어 요만큼 2층 바닥까지. 돼 있는 데서 이제 이게 계단만 내가 위치를 바꿔 가지고 틀었고 요 부분을 내가 철골로 바꿨나 보네. 기존에 돼 있는 계단 슬라브를 철거해 내고 철골로 바꿨나 보구나. 여기 있네. A 부분 상세. 예. 힐티 앙카 박아 가지고 뭡니까? 플레이트를 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무늬 강판을 깔고 위에 공거를 했던가. 철골만 철판만 가지고 무늬 강판만 가지고는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 퉁퉁거리는 소리가 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철판으로 밑에 받치고 골조를 받치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현장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화장실 내 지하 화장실에 있으니까 정화조가 인제 기존에 요렇게 골조가 돼 있었거든요. 요레벨에 돼 있는데 인제 정화조가 지상까지는 이제 파이프가 배관 파이프가 내려와 가지고 꼽히면 이렇게 정화를 해서 여기서 자연구배로 빠져나가게끔 시하수구로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호수 피트를 만들어 가지고 간이 정화조를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여기다 그 수중 호수 모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뿜어 올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정화조를 넣는 그런 방식이에요. 포화상 제도는 이제 뭐 아까 전체 평면도에서 표현되지 못하던 세부적인 치수들 계단 트레이드가 얼마고 단수가 몇 개고 세부 치수, 마감 방수 상태
그런 것들 표시되고, 여기 그레이팅, 뭐, 집 수정, 그 다음에 피트 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타일 나누기, 바닥 타일을, 어, 바닥 타일 나누기를 이렇게 해주고, 벽 타일은 우리가 화장실 내벽 전개도 그래가지고, 이제 벽 타일은 뒤에 가면 이제 따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 바닥 타일은 여기서 이제 나누기까지 해줍니다. 버팅 윈도가 그렇고, 엘리베이터 상세도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건물의 컨디션을 이야기해주고, 도면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동양 엘리베이터든 뭐 현대 엘리베이터든 거기서 이제 실시 도면을 이렇게 받아요. 받아서 첨부해주면 돼. 요거는 부분 상세 같으네. 옥상 녹화 부분의 부분 상세. 점검구, 옥상 녹화 부분. 자, 부분 단면 상세도가 이렇고, 이게 지하 비상계단이네. 이거는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고, 창호 보호 표시도, 창호 보호도, 창호도를 그리려면은 창호 보호가 있어야지. 요 보호를 찾아가서 창호도를 찾아가면은 이제 그 창호의 상세도가 나오니까, 보호도 그리고, 창호 보호도. 또 건물 규모가 커지면은 뭐 방수 범위도라는 것도 작동하게 되고, 또 방화 구획도라고 이제 따로 만들기도 하고, 커지면은 이제 점점 이제 도면의 양이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 작은 건물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창호보도 이제 창호도는 이제 그리면 되고. 공기 씨는 설명을 못 들었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 녹번동 미니사고 갈 때 이렇게 다 뭐 봤죠? 창호도가 양식이 어떻게 되고 표현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은 봉규 씨는 이 도면을 봐가지고 어, 이해를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메모해 뒀다가 그 다음 주일 날 질문 답변 시간에 물어봐서 답을 들으면 돼요. 그다음에 창호도 커터널 도면이 있고 커터널 도면이 나오고 이게 이제 평면 형태가 이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까지 그려주면은 평면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의 인면 전개한 모양은 이렇구나. 요 꺾어진 면이 이렇구나. 각도가 요게 꺾어진 면이 이렇구나 하는 게 알게 되고 여기 열리는 문짝은 이렇게 되는구나. 요 면이고 요 면이 이렇게 보면은 그게 여기서부터 요 면이라는 얘기고 A고 요 면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 B면이라고 하면 요게 B면이다 이 얘기. 전개해서 봤다. 이게 각도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 각도가 있잖아요. 요 각도가. 그렇고, 자, 요거 창호 상세도인데, 요거는 이제 커터널에 대한 창호 상세도예요.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커터널 업체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기본 도면을 이제 주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도면을 우리가 받으면 돼. 요런 커터널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좀 있으면 이건 창호 쪽에다가 받아가지고, 이건 창호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싼 걸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커터널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주를 줘가지고 우리가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너그 제품을 여기다가 도면에서 스펙을 박아줄 테니까 너그 창호들을 상세도를 니들이 거기서 제출을 좀 해라. 그러면
협조를 해줍니다. 창호 상세도 이제 요거는 도어에 대한 상세도죠. 헤드가 이렇고 힐이 어떻고 잼이 어떻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내역수 뽑는데 필요한 도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 잡상세도 뭐 화장실 세면대 상세도 뭐 트렌치 상세도 트렌치 상세도인데 이제 폭이 다른 거지. 이거는 이건 제조도 다르고, 이건 그레이팅이고 요거는 유공판이네. 스테인리스 유공판. 그리고 이제 아예 뚜껑이 없는 경우에 또 있어. 뭐 디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오픈 트렌치, 뚜껑 없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루프 드레인. 이거요? 네. 옥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응. 내수를 없이 이걸 응. 상호 상세도는 한번 나왔어요. 아, 시험에 나왔어요, 창호 상세도를? 상세도를 그리라고 하는 바람에 반발이 수업 저는 그때 당시 수업 안 받았어요. 응. 수업 받다가 한번 욕을 하고 시험장이니까 응. 그래서 무슨 상호 상세도를 그리냐 응. 이러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10가지 정도에 대한 저거는 저희가 생각대로 이 프린트하고 저 정도는 이해를 좀 하고 예술을 어떻게 인간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건축사 시험에 창호 상세도 나온다는 건 좀, 그건 진짜 좀 그거는 아니, 욕먹을 만한 일이다, 그거는. 저도 반년도 문제 푸는데 너무 이렇게 컷이랑 그 사시 부분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부분. 근데 이게 시간도 없을 텐데 그걸 상세도로 나오고 상세도 그게 나오고 그때 나오니까 이제 화가 나지. 사람이나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 욕을 하고 울고불고 해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없어져서 그래진 거다. 지금 저기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소용 링. 이것도 요즘 이거 해야 되나 싶어. 뭐 청소하는데 무슨 뭐 고가 사다리차 가지고 뭐 하면 되지. 뭐 이걸 한다는 얘기는 밧줄을 타겠다는 얘기거든. 요즘 밧줄 타나? 그 다음에 요 계단 난간 상세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IT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건축 창호 철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것만 전문으로 생산해서 시공하는 업체들이 자기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다 사이트에다 올려놔. 그러면 거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내가 특별하게 뭐 디자인을 해 가지고 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기성품이 워낙 잘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다 적용해 가지고 해도 무방해요. 뭐 무슨 뭐 가우디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가서 보면은 막 철제 주물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디테일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 참 모던한 시대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기성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요즘은 더 이상 이런 데서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완충전에 주차장 코너 가드, 기둥에 그 고무 붙이는 거, 바닥에 예, 가스토퍼 그 상태도고. 자, 요게 이제 JR 강판 상세도인데, 그거예요. 이건 뭐냐? 뭘 알아두면 되냐? 골조 면에서 이거 JR 강판이든 뭐
징크 패널이든 마찬가지야. 요거 마감하는데 최소 두께가 한 150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알아두면 되고, 마감까지 150 이상이면 된다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어떻게 하느냐, 각 파이프로 상을 짜서 골조에다가 볼팅을 해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수합판을 붙여요. 이 12mm 내수합판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방수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JR 강판 내지는 징크 패널을 갖다 붙이면 된다 하는 거.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턱지거나 지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그때그때 응용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의 디테일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제 이게 밑에서 처마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런 컨디션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평면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놈이 골조잖아요? 골조가 요거잖아? 콘크리트 골조가 요거라고. 평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감을 요렇게 해야 된다, 이거 마감을. 그러면 이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런 이제 각 파이프로 상을 다 걸어서 짜고, 그 다음에 앵글 돼가지고 볼팅하고, 거기에다가 이 내수합판 붙이고, 방수지 붙이고, 마감 징크 패널이나 제열 강판 붙인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장 평면도에 표현해야 될 것들은 이제 각종 등기구, 그 다음에 냉난방 기구, 여기에 범례가 나와 있죠? 음. 자,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다운라이트가 어떻게 되고, 사각등이 어떻게 되고, 직부등이 어떻게 되고, 배기팬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들어가면 커튼 박스 라인 표시해주고, 커튼 박스 재질, 이런 게 표현돼야 되고, 천정 마감재 종류별로 써주고, 그러면 천정 평면도는 됩니다. 각 층별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내역서를 뽑는 거니까, 해주면 되고, 요런 일반적인 천정제, 뭐, 엠바에다가 텍스 붙이는 거, 요거는 이제 또 우리 벽산 내지는 어디에 가면은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운받아가지고 상세도에다가 첨부해주면 돼요. 엠바 캐링 플랜, 그래, 그거지. 그 부속품들은 뭐 이런 게 있고, 그 걔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갖다 쓰면 돼. 내가 특별히 뭐 내림 천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상세가 좀 들어가 주는 게 좋겠지. 이걸 프로토타입을 하나 넣어놓고, 뒤에 가가지고 간접 조명 부분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수정에 때 굽어져가지고 우물 천정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그 부분을 상세도로 표현해 주면 되겠지. 아까 코앞 평면 상세도에서 이제 바닥 타일 나누기는 다 같이 표현이 됐었고, 벽면에 이제 타일을 어떻게 붙일 건가, 그 다음에 큐비클, 화장실 칸막이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화장실 전개도에서 표현이 되는데, 화장실 칸막이도 이게 뭐 천정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천정까지 프레임은 올리고 이 상부는 오픈시키고 뭐 하는 게 있고, 아예 1800 높이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큐비클 상세도라 그래가지고, 화장실 칸막이 상세도라 그래가지고, 칸막이를 생산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료가 다 있어. 그 들어가면 이 CAD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어느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도면 지원 좀 해라. 도면하고 시방사하고 지원 좀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쓰면 되고, 여기 화장실 전개도구, 소변기 칸막이 나와 있고, 이 화장실 칸막이는 우리가 보면은 협조를 못 받았나 보네. 정화조 도면, 뭐, 이건 기성품이니까 사실 안 그려줘도 되는데, 아마 건축법 시행규칙 착공 신고용 제출 도서에 보면은 정화조에 관련된 도면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통을 기성품을 쓰더라도 이것이 오수가 누출됐을 경우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외부의 껍데기를 콘크리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 있어. 법 규정에. 그래서 이제 그 상세도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준, 구조 도면인데, 일반 사항 1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이게 이제 표준 도면이지. 공통 도면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철골도 여기 나와 있고, 철골. 이건 표준 도면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평면도인데, 지하층 바닥 구조 평면도,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2층 바닥까지 구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돼 있는 상태의 것을 우리가 구조 도면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거 기존 도면이야. 근데 기존 도면에서 변화되는 부분은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계단이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계단을 슬라브를 철거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새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음영을 입혀가지고 계단 슬라브 철거라고 내가 표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바닥 슬라브 철거라고 표현해 준 것도, 이게 이 자리가 화장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철거라고 돼 있고, 그 밑에에 오수 간이 정화조가 아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철거로 내가 표현을 했을 거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현했죠. 오픈 600에 600이 점검구고, 점검구 뚜껑이 열리는 부분이고, 이게 밑에가 간이 정화조야.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되고, 1층은 뒷건 부분 철거라고 돼 있죠. 이게 노면하고 데코복구가 적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밑에다가 슬라브를 친 거예요, 요게. 뒷건 부분 다 그래요. 변경 전 도면이고, 변경 후는, 이렇게 된다. 그 2층에 올라가면은, 자, 여기에 변경 전은 이게 2층 바닥까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픈시키고 외부 계단을 걸기 위해서 이 슬라브하고 볼을 다 철거했어. 이 계단도 아까 내가 방향 바뀌기 때문에 다 철거한다 그랬죠? 다 철거하고.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현장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잘 잘라내더라고. 이거 보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 지원에다가 어디야? S SG1? 요 2층에 SG1. 그렇죠. 여기 요쪽 기둥에다가 걸고 요 그 빔에다가 갖다 붙인 거지. 그러니까 요 슬라브는 구조를 나중에 이해하면 조금 더 할 텐데, 예? 예. 이런 걸 좀 잘 알아둬야 돼. 지금 우리 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현상 설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기존의 뼈대에다가 골조를 다시 걸어가지고 스라브를 다시 치는 뭐 이런 지금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험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점점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을 만큼 다 지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이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기술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볼을 끊어내고 스라브를 다 철거해내고 이제 이게다가 네, 외부 계단 걸고 여기 SG1 철골 빔을 갖다가 걸어 가지고 이제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 개선을 해보니까 요 기존의 보가 강성이 부족해. 그래서 탄소 섬유시트로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렇게 작지만은 좀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튼 유리 외벽면을 세우기 붙잡기 위한 수벽을 내렸다는 거, 2층 부분에서 그런 것이 표현이 돼 있고, 자, 요 부분은 빗금이 왜 쳐져 있느냐? 요렇게 레벨 차이가 난더라 이 말인데, 마감에서, 건축 마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800입니까? 얼마입니까? 800을 다운했네. 여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조경을 위해서 그런 거죠. 조경을 위해서. 그 레벨 차가 나는, 스라브 레벨 차가 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빗금을 친다든가 칼라링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레벨 차가 얼마인지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기초 배건도,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도면을 그냥 갖다 넣은 것 뿐이야. 그 다음에 기둥 리스트, 보 리스트, 구조견사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이제 뭐 철근 수량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보인데 강성이 부족해 가지고 탄소 섬유 시트로 보강한 상태 도면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네? 네? 결국 음. 달래는 거. 네. 균열 간 부분 보수해 가지고 거기다가 접착제 칠을 해 가지고 섬유 시트를 갖다가 이게 발라요. 발라 붙여. 음. 그러면 이게 엄청 강성이 세지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철골 접합 부분 상태도 아까 우리가 그 외부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SG1이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 콘크리트 면하고 어떻게 붙느냐, 뭐 기존 콘크리트 부분에는 거친 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에폭시를 주입해 가지고 볼트로 양화시키고 걸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옹벽 철근 배건이고, 보강 오픈부 보강 상태 도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옹벽 슬라브, 계단 슬라브. 자, 이게 계단인 SSG2가 SSG2와 SSG3가 있는데, 외부 계단이죠, 이거 SSG3가? S2. 외부 계단을 철골로 우리가 만들었어. 철골로. SSG1은 계단 슬라브죠. 계단 슬라브. 내부 계단 슬라브고. 이게 다네.